안녕하세요. 안보라, 박서원, 박상현, 강예원입니다. 네, 오늘은 키드키드에서 월간 은둔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은둔 책방이잖아요. 네.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얘기고 드렸던 미모 담당. 미모 담당. 또 그 약간 미모 담당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 미모 담당이신 분이 담당을 하실 네, 분이고. 그럼요. 네. 미모 담당. 악플 금지. 네, 악플 금지. 뭐 소개를 바로 하면 되나요? 네. 오늘은 은둔 월간 시간이어서 네. 제가 그래도 이게 뉴스를 소개하는 채널이기도 하니까 조금 시의성 있는 뉴스랑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이제 월 한 편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것도 있지만 혹은 이제 뉴스키트에다가 댓글로 뭐 재밌는 이슈 관련해서 뭐 이재용 뭐 제드래곤 했는데 그 네.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아니면 뭐 좋다. 부동산 관련해서 책 재밌는 거 해주세요 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한번 월간 은둔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나요? 댓글을 달아주는 네. 네, 댓글 해주시면 네.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저희 4명 다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음. DM으로 보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키트. 그래서 일단 월간 은둔의 첫 번째 책은 율리아 이브너의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은둔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했어요. 이 책이 저도 이제 소개로 보게 됐는데 뉴스 많이 보게 되면 특히나 지금은 광화문이나 뭐 안국에 가도 많잖아요. 맞아요. 극우, 극좌 이렇게 정말 그 극단주의의 어떤 그 온상을 너무 많이 보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한국이 아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극단주의, 극우 세력들의 커뮤니티에 잠입을 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전세? 네.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왜 대체 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지, 그들끼리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음모론을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의 책입니다. 어느 나라 분이세요? 오스트리아 출신인 작가신데, 네, 그래서 낮에는 극단주의 세력들을 파헤치고 그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에 대항해서 조금 더 팩트의 위주의 그 뉴스를 전달하거나 네. 아니면 이게 틀린 음모입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밤에는 이렇게 몰래 그들의 집단에 들어가는 그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작가도 나는 낮에는 고양이였지만 저녁에는 쥐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쥐 잡는 고양이를 낮에는 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실제 자기가 쥐가 돼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럼 몇 개 정도의 단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 10여 개 단체, 10개 정도의 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 나 백인이 최고야. 흑인은 막 그 백인과 흑인의 그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 그래서 우리 그 백인 어떤 인종, 그 백인 수녀를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도 안 받아주고 흑인도 안 받아주고 뭐 유럽에서는 무슬림도 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나 아니면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IS 우리 아는 극단주의 세력들 그 세력에 침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위험한 적은 없었대? 들켜서? 들킬 뻔한 적도 있었대요. 뭐 신분증을 떨어뜨려갖고 누가 이렇게 주워줬는데 거기에는 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 자체도 이 그 극단주의 세력에 그 침투를 하려면 자기의 그 다른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른 정체성을 끼워놓고 이름도 가명으로 하고 들어갔는데 워낙 낮에는 이제 반극단주의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극단주의 세력들한테는 좀 알려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면 목숨이 위협도 느끼긴 했었는데 그래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또 책을 냈었던.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생각해 우리 막 뉴스 하면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극단으로 빠지지? 왜 저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반극단주의 단체 일을 하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에 들어갔을 때 자기조차도 거기에 매몰돼서 나도 그게 걱정되더라고. 나도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질 것 같았을 땐 얼른 그 단체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그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이 극단주의 세력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사람 어떤 결핍을 되게 파고 들어가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거나 뭐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되게 파고들어서 너가 우리 집단을 함께 했을 때 우리 집단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너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 아니면 너의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넛지식으로 이렇게 살며시 근데 조금씩. 이 작가가 결핍이 있었던 분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런 데도 사람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뭐랄까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심리적 지배, 네. 약한 부분을 계속 파고들면서 맞아요. 그리고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빠져들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주진아. 네. 그렇지. 그 작가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하고 그 안에서도 막 그 여자들 중에는 교육 수준도 엄청 높은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빠져든다고 하고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교육 수준이나 뭐 아니면 맞아, 성별이나 맞아. 이런 게 그거 전혀 맞아요. 뭐 경제적인 뭐 지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이 빠져드니까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약간 쫄깃쫄깃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욕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게 극단주의가 음모론을 퍼뜨리는 되게 그 공식이 있는 거죠. 그 공식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게 어차피 자막으로 깔 거죠. 네. 그 1단계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서 현재 체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어. 위험한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위험한 상태야. 이런 것들 계속 이제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악마화된 외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야 우리가 똘똘 뭉치는데 미워할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을 계속 만들어요. 저쪽이 미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야 돼. 저쪽에 대항하려면. 같이 지금 공동으로 공격할 대상을 만드는 그쵸. 거구나. 네. 그래서 현재 체제를 불안하게 하고 땅이 흔들리면 서로 이렇게 죽잖아요. 그렇게 현재 체제를 막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욕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차가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랑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 저 사람들을 공격해야 돼. 그래서 계속. 폭력적인 게 그래서 폭력적으로 나오는 가고. 거고.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가 어디 뭐 조그만 집단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같은 이제 국가단체에서도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자기 그 사상을 좀 젖어들게 만들고 주입시키는 그런 약간 단계가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좀 대입을 해보면 사실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신 분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금 사태를 보면 저는 좀 달라진 양상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극우 쪽으로 많이 좀 거기에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외로운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근데 우리 2030은 어디에서 좀 그런 약한 포인트가 있다고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이 책에 기반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되게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움직였을 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입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 자존감이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데서 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이제 그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계속 부여하는 거죠. 너가 움직이면 우리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건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물론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올바름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여기서 너무 극단으로 간 말도 안 되는 극단이 있거든요. 여자는 집에서 밥을 해야 되고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성적 가치가 오히려 너의 가장 큰 최상의 가치야. 너가 남자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너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넌 외모를 가꿔야 되고 남자에게 헌신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그 남성 우월주의 단체 반페미니스트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교육 수준도 높고 내가 이뻐 근데도 자꾸 옆에서 너는 아직은 좀 더 너의 외모를 가꿔야 돼. 너의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한테 헌신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연애를 할 수 있어라는 계속 옆에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여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약간 사회적 고정관념 안에 숨어있는 작은 장치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것들이 새로 생겨난 개념들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를 픽해서 그거를 굉장히 강화해서 그게 굉장히 근원적인 거니까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무섭다.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이 작가는 그러니까 요즘의 극단주의는 되게 나이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IS 우리가 막 극단주의 하면 IS 생각하잖아요. 막 테러. 맞아. 근데 요즘의 극단주의는 좀 다른 형태로 SNS나 유튜브 우리 극단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기서 이제 레드필이라고 하는데 빨간 약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매트릭스에 맞아. 빨간 약.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특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경계를 해요. 여기서 실험을 하나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뉴스키트는 되게 뉴스에 나오는 용어만 설명하는 채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니에요. 다른 일반 상식들을 소개해요. 그쵸. 근데 주로 그런 것들 하는데 예를 들면 깨끗한 채널이잖아요. 무해. 되게 무해한 청정한 채널이죠, 그쵸? 네. 그런 채널인데 만약에 그런 채널에서 뭐 광화문 집회라고 쳤어요. 그러면은 뉴스키트는 광화문 집회가 왜 열리는지 되게 이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해. 광화문 집회가 궁금해. 그래서 뉴스키트에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유튜브에 계속 머물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그것보다 조금 더 재밌고 자극적인 걸 껴줘요. 그러면 광화문 집회라는 키워드로 되게 재밌었네? 그럼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이것도 봐봐 하고 다른 이슈를 꺼내죠. 그럼 만약에 태극기 부대나 뭐 이런 뭐 되게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들 너무 극단적인 키워드를 낀 영상을 또 보여줘요. 그럼 이것도 재밌네? 그럼 그보다 더 재밌어야 사람이 유튜브에 머물잖아요. 자극적인 걸 계속 자극적인 거 하다 보면 실험에서 실제로 어느새 엄청 극단주의에 가 있는 음모론에 기반한 그 콘텐츠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린 모르잖아요. 모르죠. 내가 이 영상이 나한테 왜 떴지? 라고 하지만 유튜브는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체계를 조금은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무서운 게 첫 시작은 팩트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재미가 붙고 뭔가 가짜 뉴스 자극이 하나하나 붙으면서 나중에는 팩트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단체들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짜 뉴스를 실제 팩트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지. 서로 그런 기사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잠깐 이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확신을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인간 정신은 혼란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불완전한 이야기와 시각자료 속에 부족한 정보를 메우려고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불확실한 사실과 확실한 사실에서 패턴을 찾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왜 있는 거지? 이 사실인데 이 가짜는 왜 있는 거지? 그럼 그 가짜와 사실 사이에서 자꾸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그 성향인데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패턴 안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 혼란 안에 패턴을 집어넣는 거죠. 자, 봐봐.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건데 이 사실을 기반한 게 이 가짜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라고 모르지만 이 가짜 뉴스도 사실이야라고 계속 끼워넣는 거예요. 사실에다 계속 끼워넣는 그 패턴을 만들어서 극단에 빠지게 만드는. 결국은 그 제일 1단계에서 사람의 그 결핍된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거고 이걸 강화를 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구나. 이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원리를 그런 맞아요.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고 이 사람이 이러한 되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너무 그 가짜 뉴스와 사실이 막 혼재되어 있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뉴스키트가 되니까 좀 청정해야 정말 구독 좋아요. 이런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 해결책은 뉴스키트다. 짜증나겠다 사람. 야, 너 잘한다.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어요. 서건이는 그러면은 네.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우나 극단적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이해하게 됐잖아. 네. 실제로 뉴스를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시각이 좀 시야가 좀 넓어졌어? 그러니까 이 책을 보기 전에는 그냥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였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아,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걸 뭐 내가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 행동 양상이 어느 정도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진짜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맞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네. 질문. 딴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그래서 각자의 지금 유튜브에는 어떤 쇼츠들이 뜨고 있나요? 알고리즘으로. 네. 궁금 키트 뜨고 있어요. 너 저도. 확실해? 나는 좀 폭삭 속았어. 저는 지디랑. 이게 약간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불현듯 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유튜브 구독료가 오르면서 신랑이랑 아이디를 합쳤어요. 얘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구독이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어. 저희 신랑은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를 합쳤는데 제가 보던 것들 뭐 이제 육아 브이로그 뭐부터 시작해서 요리하는 거 이런 거랑 뉴스를 많이 보니까 뉴스 관련한 게 뜨다가 갑자기 제 피드에 축구 뭐 계속 뭐 안정환 뭐 이천수 뭐 이렇게 나오고 이스타 TV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제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이제 섞이면서 얘가 너무 혼란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걸 안 띄우기도 하고 저희 신랑한테 제게 가서 뜨기도 하고 육아 브이로그.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해결책이 없는 거긴 하지만 알고리즘을 한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주는 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알고리즘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저희 신랑이랑 합치면서 구독료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올라서 합치면서 제 피드에 이제 축구가 뜨기 시작하고 19금 보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 이제. 네, 근데 저희는 뭐 공유하니까. 저희는 공유하니까. 네. 저희 신랑이 요새 그렇게 울어요. 폭삭폭삭이가 너무 떠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네. 좋다. 알고리즘을 힘들게 하는 거 좋네.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좀 한 번씩 해주라라는 네, 조언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집에 가서 그럼 뭘 검색해야 되지? 한배요? 뭐 뉴스 육아 보시니까 아니면은 스포츠. 네, 스포츠 농구 많이 농구. 보지. 농구, 농구, 육아, 교육. 그래서 아이디를 같이 쓰래요, 가족. 남편이랑? 네, 그래야 남편도 이제 그렇고 아버지, 검색하는 게 엄마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쓰면 얘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다양해서. 엄청 건전해지겠다. 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해요. 가족을 건드려라. 극단에 빠지게 만드는 가족을 건드려라. 가족을 다 같이 끌어들일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극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종교네요. 맞아요. 종교랑 맞아요. 똑같네요. 맞아요. 네. 3명 중에서 2명만 입을 맞춰도 한 명 바보 만들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맞아. 네. 근데 하물며 전체적인 그렇지. 집단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늘 신뢰했던 가족이 같이 함께하면 빠져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대한 매체들이 더 생긴대요. 예를 들면 카톡이었는데 뭐 텔레그램으로 바뀌고 텔레그램이었는데 더 보안이 좋은 뭐 형식으로 바뀌고 유튜브도 유튜브에서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유튜브도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요즘에는 걸러요. 그런 것들. 그런 걸 걸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플랫폼을 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았던 거는 이제 목차 보게 되면 어떻게 모집하고 그들을 어떻게 집단,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바깥 세상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그 세상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갖고 공격하게 되는지 선동하는지 쭉 이렇게 순차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 목차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빠져들지 않게 하는 맞아.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더 소름 끼쳤던 건 이 책이 2021년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영국이나 나온 독일에서. 거구나. 네, 영국 독일에서 2011년? 네, 2021년. 아, 2021년. 영국 독일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 4년 지났잖아요. 지금 2025년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되게 다양한 문장과 패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랑 되게 대입하기 좋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패턴이 유사하지? 네, 패턴이 유사하지 싶은 게 있어서 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해 못할 상황들을 조금은 그래도 이게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기서 경고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좀 미리 좀 경계하면서 보게 되면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극단이든 아니면 정보 오염된 정보 환경에서 조금 더 이제 청정 지역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사실 2021년에 쓰여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완전히 다 동참하진 않았지만 한 2020년, 19년 요쯤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그 젠더 갈등. 그래서 네. 완전 극단적인 뭐 페미니스트들 맞네. 거기에 완전히 또 돌을 던지는 남성 집단이라든가 혹은 이 남성 집단이 또 여성 집단이 돌을 던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단이 결국에는 이런 집단들의 맞아요. 작은 소규모 소집단이 맞아요. 되는 거고 지금은 그 양상이 어쨌든 그 위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 더 갈라지게 된 사회적 이슈가 돼서 나온 게 더 크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책이 쉽진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하는 행동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그 단체도 되게 생소한 단체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뉴스를 조금 더 고관여층의 입장에서 보고 싶다. 뉴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조금 이해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키트 보면서 구독자들의 성향과 겹칠 수 있겠네.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그쵸.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이 보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그 선배의 맞아요. 설명으로 또 음. 약간 한 축을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게. 재밌다. 거의 우리 사회를 이미 4년 전에 설명한 책인 것 같아가지고 네. 4년 전에 약간 나왔다는 예견한 게 책. 되게 놀랍다. 그러게. 네. 그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도 맞아. 나는 좀 소름 돋아. 맞아. 인간이란 얼마나 이런 그 심리적인 지배의 나약한가를 계속 그러게. 알게 돼. 의심하면서 보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기사 딱 봤을 때 조금 비교하면서 봐야 되고 우리는 그냥 기사만 보는데 그 기사의 메신저가 누군지도 확실하게 맞아, 한 번씩은 꼭 맞아. 봐야 돼요. 맞아. 네. 맞아. 나 그런 얘기를 이제 내가 앵커 처음에 할 때 선배가 나한테 해줬던 게 기사를 볼 때 항상 물음표를 떠올리라고. 항상 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습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쓴 기사를 보더라도 이게 왜 이랬을까? 이게 진짜 맞나? 물음표를 계속 그리다 보면 내가 이 하나의 이슈의 맥락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한 생각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의심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습관. 하지만 뉴스키트는 의심하지 않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 멘트는 아니 우리도 의심을 받아야죠. 받고 저는 항상 이제 저희도 저희 검열이 필요하고 네. 맞아. 나중에 네. 또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뉴스키트.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광고라서. 뉴스키트.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월간 은둔 첫 번째 월간은둔은 한낮의 어둠. 율리아 이브너. 네, 이라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뉴스 뉴스키트